안녕하세요. 도덕경 3장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주위에서 많이들 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 조회수 그래도 꽤 빨리 오르는 것 같은데요. 네, 벌써 3장인데 예. 요 3장의 주제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1장은 도란 무엇인가, 우주론, 우주 발생론이라고 보면은, 이제 2장은 인간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 이제, 미추, 선악, 전후 이런 그 상대되는 범주의 얘기를 하고, 이런 성인은 그런 상대되는 범주를 넘어선다. 이런 얘기, 주로 인간론이라 그럴까요? 우주론, 인간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은, 이제 3장은 이제 정치 철학이 되겠죠. 춘추 전국 시대의 거의 모든 학파들은 이런 그 정치 철학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김 박사님 생각할 때 정치의 목적이 뭔 것 같아요? 유학적으로 보면은 뭐 세상을 바르게 하는 거 정자, 정야 뭐 이랬으니까 공자께서는 네. 전체적으로 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근데 사람들이 정말 한문을 만드는 사람 보면은 그 글자를 만들 때 보면은 거기에 이제 딱그 함의가 있거든요. 이 정, 치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은 정야라 그러고요. 여기 바르다, 그죠? 치 요거는 크다, 기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이 정치라는 말 뜻이 이제 서양이나 동양이나 정치의 목적은 이제 정의를 구현하고 공공의 이익을 넓히는 데 있다. 아주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정의했거든요. 동양에도 글을 만드는 사람 보면은 정년적으로 그렇게 정의해놨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채찍이잖아요, 채찍. 채찍인데 이제 정치는 항상 강제력을 수반하잖아요. 강제력, 그죠? 강제력이 뭡니까? 강제력은 권력이잖아요, 권력. 근데 이제 요 권력도 내가 이 쓰는 이유가 있는데, 무슨 한문을 쓰는가 있는데, 이 권자 할 때 이 권자거든요. 이 권자인데 이거는 나무고요. 이거는 황새예요, 황새. 나무 위에 황새가 있으면서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으면 요 황새가 있으면 나무 가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로 쳐지겠네요. 쳐지겠지. 네. 힘이 센 놈을 눌러서 평형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권력은 이 저울 권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균형을 균형을 잡는다. 잡는 거예요. 사회에서 항상 그 뭐냐면 노동자가 있고 자본가가 있고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어느 쪽이 힘이 너무 세면은 이렇게 균형 잡아주는 힘, 그죠? 여기 그걸 어떻게? 그건 강제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강제적으로. 그걸 나타내고요. 강제적으로 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거예요. 정의를 구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치잖아요. 치는 이제 물이잖아요. 항상 이제 모든 그 정치체가 발생하는데 보면은 세계 있잖아요. 그죠? 중국에는 황하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강 이런 4대 문명 발생지 보면 전부 물을 끼고 있어요. 물을 끼고 있는데 물은 이제 딱딱 그죠? 해서 해요? 크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치는 이제 지금 요걸 조금 말로 하면은 뭐냐면은 정의를 구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크게 만들다, 기쁘게 한다는 말은 이제 공공의 이익을 넓히는 거죠. 이게 바로 정치의 본령이다. 그리고 항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익 집단의 힘의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는
정의를 구현하는 데에 이제 목표가 있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노자적인 이제 정치 철학이 지금 이 장에 이제 있다. 그렇게 나타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모든 그 춘추 전국 시대 때는 방금 말했듯이 이제 당시는 보면은 전쟁의 시대이니까요. 항상 이제 어떻게 하면은 세계 평화를 이룩할 건가? 어떻게 하면은 정의를 구현하고 공공의 이익을 넓힐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노자적인 그 고민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1장이 저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우주 안에 있는 2장에서는 예.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 인간이 우주 안에서 어떻게 예. 정치를 펼쳐나가야 될 것인가,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뭐 이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지금 1, 2, 3장을 예, 예. 배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어디서도 읽어보지 않은 아니 뭐 일반적인 얘기죠. 예. 창의적인 네. 근데 이 도덕경, 뭐 노장사상, 노자 뭐 이러면 네. 정치랑은 상당히 무관할 것 같은데 그래도 노자에게도 정치가 중요했던 모양이죠. 그렇죠. 뭐 예. 춘추 전국 시대니까. 춘추 전국 시대라는 그 시대적 상황 예, 속에서 예. 가장 그 당시에 전쟁의 시기에 예. 어떻게 하면 평화를 달성하고 통일을 달성하고 각축하던 그 시대에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 앞에 나오는 1, 2장하고 분위기가 조금 사뭇 다른 느낌도 있습니다. 예,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 3장은 다른 학파를 염두에 두면서 다른 학파하고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1장, 2장은 보면 노자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3장은 정치 철학이다 보니까는 다른 학파는 이런 안을 내세웠는데 나는 이런 견해를 내세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다른 학파하고 상대되는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는 측면이 조금 보인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2장은 상당히 균형 잡힌 시각이 보여지는데 3장에서는 약간 좀 그 편파적인 어느 한쪽 편을 드는 무와 유가 있다면은 그렇죠. 앞에서는 무와 유의 그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 이 3장에서는 지나치게 무위 쪽을 더 중시 여기는 거 아닌가, 좀 편파적으로 이야기한 거 아닌가, 뭐 이래서 여쭤봤습니다. 전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무가 단순하게 유의 반대가 아니고 도의 다른 이름이라고 본다면은 이 안에서도 노자 본인이 할 말은 다 하죠, 그죠? 위, 무위, 그죠? 무위로서 다스리면은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막판에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꼬투리를 잡자면 그 2장 같은 경우에는 도덕경 그 주간본에 예, 또 나오는데 예. 요 3장은 1장과 함께 주간본에는 보이지 않는 파트죠. 그럼 이게 좀 후대에 삽입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유가나 묵가의 그 다스리는 방식을 약간의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 점을 이제 참조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후대에 들어왔다 그래도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원래 노자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노자의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후대에 이제 조금 첨삭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1, 2장 보다 더 후대에 삽입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노자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도가학파에서 그렇죠. 쓴 그림에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도 있는 것 같다.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다. 또 앞에서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3장에서는 도가학파를 옹호하고 타학파를 좀 비판하는 측면에서 서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일방적인 시각도 보이는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논어란 책 보면은 논어 1장은 보면은 하기 시습지면 불역 연로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은 뭐 즐겁지 않은가, 친구가 찾아오면은 뭐 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아주
깊이 있는 말로 시작되는데 바로 다음 절 딱 보면은 유자왈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하면서 이야기네요. 이제 위사람을 공경하는 하는 사람 치고는 임금한테 덤비는 사람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조금 냄새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하고 비슷한 것처럼 여기도 이제 노노다고 왜 그런 말이 없게 참 노자라도 그죠? 노노도 노자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동아시아 고대 문헌들의 뭐 공통된 서술 양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노자는 원래 노자는 노자가 썼다고 이제 썼을 가능성도 있고 노자의 말을 받아서 쓸 수도 있지만은 정말 그 위대한 성인들은 본인이 저술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렇죠. 제자들이 다 네, 정리했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그죠? 예수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복음이 되는 거고요. 이제 또, 공자도 그렇고요. 다 그렇죠. 교수님은 성인은 못 되시나 보네요. 책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 전혀 그래서 성인의 말씀은 옛날부터 경이라 그러고요. 현인의 말은 전이라 그러거든요. 전할 전자, 전한다고 해서, 그죠? 그렇죠. 저는 아직 책 한 권도 못 썼는데 제가 성인 될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네, 쓸데없는 소리 했고요. 본격적으로 그럼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첫 번째 구절이 이 현인을 숭상하지 말아라. 네. 그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요 현자가 재밌죠. 현자가 우리 김 박사님 무슨 자입니까? 이 현자요. 예. 어질다, 어질현 이렇게 흔히 부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신하 신자. 신하 신자죠. 신하 신자는 원래 눈목자에다가 거꾸로 세워놨는데 이거 눈을 찔러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신하의 제1 덕목은 뭐냐면 맹목적으로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또 웃자? 예, 요거는 이제 이게 버두자인데요. 요거는 손이에요. 손. 그리고 요 밑에 거는 뭐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돈. 그렇죠. 조개. 조개잖아요. 요 돈이잖아요. 그죠? 네. 돈이잖아요. 요건 손은 왜 관리하잖아요. 그 신하 중에서 돈을 관리하는 신하예요. 신하 중에서 어떤 사람한테 돈 관리하도록 맡기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그렇죠. 예수를 팔아먹은 제자가 뭐였는 사람이에요? 유다가 그럼 돈 관리했습니까? 돈 관리했잖아요. 그죠? 돈 관리하는 신하. 돈 관리하는 신하인데, 요게 유교로 오고, 그 다음에 묵자로 가면은 요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유교에서는. 예. 돈 관리 잘하는 사람. 유교는 최고 인간이 갖춰야 될 게 뭐예요? 가장 갖춰야 될 게 덕이잖아요.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현인이. 덕 있는 사람한테 돈을 맡겨라. 유가는. 꼭 그렇다기보다는 원래 의미는 이렇지만은 의미가 있잖아요. 원래 글자는 돈 관리하는 사람을 현이라고 했는데 유교에서는 현자 그러면은 어질현이 되잖아요. 아까 제가 어질다. 예, 어질현자가 되는 원래 거고. 원래 의미는 어질다기보다 약간 똑똑하다의 그렇죠. 느낌이에요. 예, 원래는 이제 돈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묵자에서는 이제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죠? 묵자는 뭐예요? 공리주의자잖아요. 효용성을 내세우는 사람이니까는 묵자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죠. 능력 있는 신하가 되겠죠. 그죠? 자, 능력 있는 신하인데 자, 어쨌든 간에 유교에서는 누가 정치를 담당하고 누가 숭상받습니까? 덕 있는 자가. 덕 있는 사람이죠. 그죠? 이제 그 중용에 보면은 인야자는 인이고, 그죠? 친친이 위대하고, 의야자는 의안이, 존현이 위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친지세와 존현지 등에서 예소생이라 그랬거든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건데, 인을 가장 많이 베풀어야 되는 거는 어디냐 하면은 어버이하고 친할 때, 어버이를 사랑할 때 거기서 가장 잘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마땅함인데, 어진 사람을 높이는 데서 잘 드러나는데 친척하고 친함의 내려옴, 그 다음에 어진 사람을 높이는 차등에서 예가 발생한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교는 뭐냐면은 자
1초는 1초만큼, 2초는 2초만큼, 3초는 3초만큼, 4초는 4초만큼 친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덕의 순서대로 가장 그 지위가 있잖아요. 그죠? 덕의 순서대로 이제 가장 덕 있는 사람은 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덕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덕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덕 있는 사람끼리 이제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높여야 되는 거고, 묵자는 뭐냐, 묵자가 무려 이제 상현편이 3편이나 있어요. 3편이나 있는데, 묵자는 뭐냐면은 이제 어진 사람인데, 그 어진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공리주자. 효용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을 이제 높여라. 높이는 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친친지세와 존존징 등에서 예소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차등이에요, 차등. 어진 사람을 차별해가지고 높여주지 않으니까는 사민부전, 백성들이 다투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죠? 다투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참, 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공무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 뽑겠어요? 덕 있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노자가 얘기하는 거는, 그죠? 임금은, 그죠? 임금의 덕을 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의 덕을 행해야 되고요. 물론 노자는 이제 자기 자신의 추대돼서 한다는 그 뜻이 있지만은 여기서 숭상이라잖아요. 차별 대우해줘. 차별 대우. 그죠? 차별 대우를 해주니까는, 그죠? 사람들이 차등을 하니까는, 그죠? 차등을 하니까는, 고시 붙으면은 차등을 하잖아요. 그죠? 교수 되면은 강사하고 차등을 해주잖아요. 차별 대우, 그죠? 차별 대우 해주니까는, 그죠? 그 차별을 안 받기 위해서, 그죠? 자기는 우대를 받기 위해서, 그죠? 그거를 쟁취하려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노자의 말은 덕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그죠? 어디 보면 노자 전체에도 보면은 적재적소에서, 이제 자기가 부여받은 덕을 실현해야 된다는 게 노자 전체에 흐르는 그 맥락은 있어요. 맥락이 있지만 노자는 여기서 구별되게 차별 대우를 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구별되게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그죠? 구별되게 차별되게 그것 때문에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벌이잖아요. 그죠? 그런 노자의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운영론인데, 그죠? 권력을 잡고, 권력은 누가 하느냐면은 가장 덕을 많이 체득해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도 노자 뒤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추대해서, 그죠? 마지못해서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노자는 어쨌든 간에 자기의 자연의 본성대로 이제 하는 거지. 이제 차별 대우를 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죠? 우리 보면은 노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그 권력이나 지위에 오르면은 그 권력과 지위에 합당하게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보면은 자기가 어떤 그 지위에 올라가지고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지위를 그 차등되는 지위를 누리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뒤에 거를 경계하는 거죠. 그죠? 뒤에 거를, 그죠? 뒤에 거를. 사람들 항상 보면은 제사보다도 뭐 하듯이, 그죠? 하듯이 보면 자기 차별적인 차별을 안 받고 우대를 받으려고 막 추구하잖아요. 그죠? 그런 우대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죠? 정리해보자면 유가도 묵가도 예. 현인을 숭상했는데, 그렇죠. 그러나 의미는 달랐다. 예. 유가에서는 현인이라 하면 덕 있는 사람을 의미했고, 묵가에서는 그렇죠. 현인이라고 하면 현능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그렇죠. 의미했다. 그러나 유가, 묵가 둘 다 이 현인을 숭상하고 높이고 차별 대우해서 더 높여주는 거에서는 공통됐다. 그렇죠. 지금 노자는 그러지 마라. 현인을 더 높여서 차별 대우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욕심 생겨서 그것 때문에 다투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공산주의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반자본주의나? 뭐 조금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죠? 또 약간 다르지만은, 예. 뭐 좀 더 그거는 좀 논의가 좀 많아져야 되니까 이제 좀 뒤에 가서 또 얘기해 봅시다. 네.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아마. 네, 네. 그 다음 한번 문장으로 그럼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귀한 재화를 귀하게 여기게 하지 말아라. 네,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3인 불의도. 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이 되지 않게 하라. 또 여기서 보면 또 재밌는 글자가 나오는데요. 요 글자예요. 화자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는 또 뭐예요? 요거는 이 돈이잖아요. 그죠? 그죠? 요거는 뭐예요? 될 화자잖아요. 변화하는 거, 변화. 사람이 돌아 누워 있는 거거든요. 원장님, 돈 주면은 뭐 돼요? 돈 주면은 돈이 뭐가 됩니까? 돈이 주인이 되나요? 아니요. 돈 주면은 돈이 이 커피 되고 돈이 그렇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뭐로 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주면은 돈이 뭐 돼요?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 그게 물신주의잖아요. 네. 그죠? 그렇게 이제 옛날에 한문 만들었는 사람은 그걸 다 알았는 거예요. 다 알았는 거예요. 그죠? 돈 주면은 그죠? 돈이 변화되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섹스피어하고 칼 마르크스 책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돈은 참 신비한 용물이다. 그죠? 돈만 있으면 또 이런 소리 해서 그렇지만은 아무리 추하고 늙은 남자도 젊고 아리따운 여자를 얻을 수 있다. 이 돈이라는 게 그 나오듯이 돈은 이렇게 변화시키잖아요. 돈이 커피가 되고 돈이 뭐 권력이 되고 돈이 뭐 되고 자본주의 사회가 이미 이제 얘기를 했죠. 그죠? 여기 이제 난득지화라 그랬어요. 얻기 어려운 재화. 요즘으로 치면 요게 뭐예요? 희소재잖아요. 희소재. 그죠? 그죠? 희소재. 필요해서 쓰는 뭐 이런 거보다는, 그죠? 다이아몬드나 뭐나 이런 그 희소재잖아요. 희소재. 그죠? 희소재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까. 그죠? 자, 노자는 항상 이제 이거는 노자에 나온다기보다는 격양가에 나오잖아요. 격양가에 보면은 이제 요임금이 민정시찰을 나가니까는 농부 하나가 뭐랍니까? 격양가에서, 그죠? 격양가에서 해 뜨면 나와서 일하고 해 지면서 들어가고, 물 먹고 싶으면은 우물 파서 물 먹고, 그죠? 이 황제가 있다고 해도 내한테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항상 보면 자기 현재 여기서, 그죠? 그죠? 자기 필요한 거 딱딱 쓰고, 그죠? 그것만 하고 사람들이, 그죠? 딱딱 요소에서 필요제만 딱딱 쓰고, 그죠? 인간다움만 추구하면 되는 거지. 이런 사실은 희소재를, 그죠? 희소재 갖고 뭐 합니까? 과시하잖아요. 희소재를 안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죠? 과시하니까, 그죠? 과시하니까는 다른 사람들도 안 봐서는 괜찮은데, 그죠? 희소재를. 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이렇게 끼고 뭐 해서 오는데, 그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죠? 사람들한테 갖고 싶다 하는 걸 만들겠죠, 그죠?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겠죠, 그죠? 요거는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 공무원을 주고 권력을 주고 하는 거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좀 재화의 운용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아주 욕심낼 만한 것을 보이지 말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싸우지 않게 해라. 백성들의 마음이 심란하지 않게 해라. 마찬가지의 맥락이네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현으로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견으로 해도 되고요. 다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또 두 가지로 되겠죠. 하나는 뭐냐면은 임금이 탐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임금은 자기가 있잖아요. 이제 추대돼 가지고는 이제
자기의 본성대로 자연의 이치대로 무의로서 다스리면 되는 것이지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해갖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탐욕을 보여주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심란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도 되겠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탐낼 만한 것을 보여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지 않게 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다 이제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여기서는 노자에서 주로 나오는 그죠? 안일불자 나왔잖아요. 그죠? 이 노자가 보면은 이제 노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보면은 이게 포지티비테이트의 그 긍정의 학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부정의 학이거든요. 부정적인 표현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제 포지티비테이트, 그죠? 긍정성, 실정성, 손에 잡히는 것만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불교나 노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각적으로 눈에 잡히는 거, 그죠? 참 눈에 잡힌다기 손에 잡히는 거, 눈으로 보이는 거, 냄새 맞춰주는 거 이런 거보다는 그죠?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그죠? 넘어서서 이제 그 대립자를 그 포용하는 도의 세계를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감각적인 세계를 넘어서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또 이런 부정적인 걸 얘기하다 보니까는 다른 학파를 염두에 두면서 정치 철학을 제시하는데도 그죠? 다른 학파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점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종합적으로 유가와 무가와의 차이점도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떤 부정성을 더 강조함으로써 어느 한쪽을 긍정해서 발생하는 폐해 이런 것들을 조금 극복해 보려고 한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앞부분에 이 현인을 숭상하지 말아라,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말아라, 뭐 욕심낼 만한 것을 보여주지 말아라, 혹은 이제 자기의 탐욕을 드러내지 말라, 탐욕을 실현하지 말라, 사욕을 추구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네, 그 앞문장에 주안점을 둘지 아니면 백성들로 하여금 싸우지 않게 하고 도적이 되게 하지 않고 아주 심란하게 혼란하게 하지 않고 이쪽에 조금 주안점을 둘지에 따라 뉘앙스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뒷부분으로 해석하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하지 말고 유와 무를 고르게 다 같이 통섭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지도자라면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게 이제 다스리는 방법이고 뒤에 거는 결과잖아요, 그죠? 다스리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결과는 이렇게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꼭 분리시켜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앞 구절은 이걸로 마치고 또 다음 장에서 뒷구절 또 보겠습니다.